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로운 싱글로 두 아이를 사랑으로 힘껏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 여성이에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니면 사랑에 미치다, 이런 말 우리나라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 말들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혹시 아주 로맨틱하게 들리시나요? 저한테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에 미치다, 사랑에 눈이 멀다라는 이 말들은 한없이 로맨틱한 말이었죠. 하지만 사랑에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는 사실과 눈이 멀어버리는 순간 앞뒤 분간 못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두 말은 저에게 그저 한숨만 나오는 말뿐인 존재가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앞뒤 분간 못하는 사랑을 하면서 인생이 폭삭 망해버리는 것을 목격해버리고 말았거든요. 보통 모성애가 아주 유별난 집이 하나씩 있잖아요. 잘못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자식을 망쳐놓고 그 주변까지 피해를 입히는지는 다들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슈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 주변에도 아주 끔찍하리만큼 모성애가 아주 유별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의 시모였어요. 저와 결혼한 남편은 2남 1녀, 3남매 중에서 둘째 아들이었는데 둘째인 저희 남편과 셋째인 시누이는 부모의 사랑, 아니 엄마의 사랑을 그리 많이 받고 자라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모가 진짜 극성으로 자기 첫째 아들만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시모의 모든 사랑과 시선이 다 첫째 형한테만 몰려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남편은 자신의 엄마에 대한 원망도 큰 사람인지라 그만큼 자기 첫째 형도 엄청 싫어했습니다. 시모가 본인 첫째를 어느 정도로 아꼈었냐면 진짜 그 수준이 가히 엽기적일 정도였는데요. 이건 제가 신혼 초기에 경험한 건데 진짜 그때 받았던 충격이 아직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했어요. 신혼 초기에 명절이 돼서 시댁에 갔는데 그때가 점심 먹기 전에 도착한다고 한 아침 10시쯤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화들짝하고 놀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거실 한가운데서 시숙이 트렁크 속옷 하나만 입은 채로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저는 깜짝 놀라 남편 뒤로 숨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 역시 그 꼴을 보자마자 화가 나서는 소리를 쳤죠. 형,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안 일어나? 어머니, 아침에 저희 도착하는 거 알고 계셨으면서 형 여기에서 재우시면 어떡해요? 형 여기에서 이렇게 재우시면 어떡해요? 아유, 참 내가 깜빡했다. 어젯밤에 TV 보다가 여기에서 잠들었는데 워낙에 애가 곤히 자야 말이지. 알았어, 깨울게. 걱정하지 마. 남편은 기가 차서 한숨만 푹 쉬고 있고 저는 민망해서 남편 뒤에 숨어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진짜 저의 충격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시숙을 깨우는 모습 때문이었죠. 아들, 우리 아들 얼른 일어나. 지금 네 동생 부부 왔어. 아유, 참 아직도 이렇게 아침잠이 많아서 어째? 시모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 뒤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흔들어 깨워도 못 일어나는 40세가 넘은 시숙의 양말부터 시작해서 바지와 윗도리를 입히는 일이었죠. 자, 아들, 팔 좀 끼워봐. 옳지, 잘하네. 자, 머리도 끼우고 바지도 입자. 양말도 신고. 시모는 옷을 다 입히고 나서 마무리로 무슨 일까지 했는지 아세요? 아마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아무도 상상을 못하실 거예요. 시모의 충격적인 마지막 행동은 바로 물에 적신 수건을 가지고 와서 시숙의 세수까지 시켜주는 일이었죠.
진짜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안 나왔습니다. 자, 세수까지 다 했네. 아이고, 멀끔하네, 우리 아들. 자,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이제 얼른 가서 양치해. 네 세수씨가 지금 너 보고 깜짝 놀랐어. 시숙은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민망하다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제서야 어기적 일어나서는 화장실 가서 양치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양치질이라도 본인이 알아서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 였어요. 심지어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 집안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행동에서는 위화감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게 뭘 뜻하는 거겠어요. 평소에도 늘 이래왔다는 거겠죠. 그러니 남편이 자기 엄마나 형만 생각하면 진절머리를 치는 게 이해도 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주버님이 되는 그 사람은 엄마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는진 모르겠지만 아나무인의 망나니 기질이 아주 큰 사람이었다는 거였죠. 저희 남편뿐만 아니라 아가씨도 첫째 오빠라면 아주 끔찍해할 만큼 싫어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아주버님의 사이도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주버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서도 정말이지 뻔뻔의 왕 그 자체였습니다. 평생을 한량처럼 지내면서 직장을 제대로 다니지도 않았던 시숙은 돈 들어올 구멍이 없으니 돈만 필요하면 가족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이 시숙이라는 사람은 애초에 직장이라는 곳을 거의 안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아도 시숙이라면 직장 안 다니고 탱자탱자 놀 것 같은 게 만날 시모가 알아서 용돈을 주니 어디 다닐 생각이 들질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사회생활이라고는 쥐뿔도 안 해본 사람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뻘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 사업 좀 해보려고. 이제 나도 나이가 있는데 한 번쯤은 살면서 폼나게 사업도 해보고 그래야지. 내가 아는 형님한테 들었는데 요즘 골프용품점이 꽤 잘 된다대. 다른 거면 몰라도 골프용품점은 좀 폼이 날 것 같아서 말이야. 이참에 사업 좀 해보려고. 형이? 사업을 한다고? 아서라서. 형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지금까지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보고 아르바이트 한 번을 안 해본 사람이 평생 돈 벌고 사업했던 사람들도 가게 차리고 운영하는 걸 뭐 그렇게 쉽게 하는 줄 알아? 괜히 엄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생겨먹은 대로 살아. 이게 형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야, 나 한다면 하는 놈이야. 두고 봐. 내가 아주 멋지게 차려서 폼나게 사업해줄 테니까. 엄마, 내가 제대로 사업해서 앞으로 호강시켜줄게. 어머나, 우리 아들이 이제 철이 들었나 보네. 이 엄마 호강을 다 시켜준다고 하고. 그럼 내가 누구 아들인데. 조금만 기다려봐. 인생 한 방이라는 거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아이고, 신난다. 우리 아들 잘났다, 잘났어. 시숙이나 시모는 신이 나가지고는 둘이서 쿵짝쿵짝거리면서 벌써 사업장 열어 이미 몇 억은 돈 번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나 시누이는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시모가 이 둘을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너네는 우리 집 장남이 사업을 한다는데 반응이 왜 그 모양이야? 다들 발벗고 도우지는 못할 망정? 어머니, 돕지는 못할 망정 왜 반응을 이렇게 하냐고요? 이럴까 봐서요. 우리 보고 형 사업하는데 보태라고 그럴까 봐 이러는 거예요. 저 인간 혼자서 설레발치고 알아서 자기 인생 말아먹으면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이딴 소리나 할까 봐 그러는 거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저 인간한테 10원도 못 대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도 마찬가지야. 도우려거든 엄마나 도와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빠 죽겠는데 돕긴 누굴 도와. 인생은 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저 인간이 언제 우리한테는 한 번이라도 보탬된 적은 있어? 없잖아. 나도 작은 오빠랑 똑같은 생각이니까 도우려면 엄마나 도와요.
남편이나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미리 선전포고를 해놨어요. 저 역시도 시숙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뻔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서 같이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죠. 근데 워낙에 이때 형제들이 강하게 나오니까 시숙이나 시모도 딴소리는 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얘기가 끝난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바로 밑작업이 들어오던 거 있죠? 그 사업 얘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를 황당하게 만들었죠. 너네 저번에 첫째가 골프용품점 열고 싶다고 하는 거 다 들었지? 지금 거기 가게 자리 알아봤는데 아주 괜찮은 곳이 있더라. 목이 아주 좋은 자리라서 거기다가 바로 가게 차리려고 해. 근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말인데 니네가 이번에 딱 5천만 보태라. 시모는 전에 남편이나 시누이가 했던 말은 전혀 기억에도 없다는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5천만 원을 요구해왔습니다. 진짜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에 남편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바로 반박을 했죠. 어머니, 제가 그날 바로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형 도우라는 소리 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양심이 좀 있으세요. 우리더러 지금 형 사업자금을 대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 분명히 이거 몇 달 못 가서 다 말아먹고 돈 날릴 거 뻔한데 우리가 그 돈을 왜 줘요? 돈 한 번 제대로 벌어본 적도 없는 인간이 무슨 수로 그 사업을 하는데요? 제발 싸고 도는 것도 정도껏 하세요. 아내가 생각도 없이 사업하라고 했겠니? 다 이 엄마가 같이 도와줄 거야. 내가 가게도 같이 봐주면서 네 형 도와줄 거라 정신 차려서 잘할 거다. 아, 형제가 이럴 때 있는 거지 왜 있는 거니? 서로 힘들 때 도와야 그게 형제인 거지. 어머니, 형제는 뭐 형한테만 해당돼요? 그렇게 따지면 형도 내 형제인데 형이 언제 한번 나 힘들 때 도와준 적 있어요? 맨날 집안에서 사고만 쳤지. 저는요, 절대로 못 해줍니다. 그리고요, 형만 어머니 아들 아니고 저도 어머니 아들이에요. 막내도 어머니 딸이고요. 그렇게 형만 감싸고 도는 짓 제발 좀 그만하세요. 남편은 거의 소리를 질러대가면서 시모에게 절대로 못 해준다고 말을 했죠. 남편이 딱 잘라 거절을 해버리자 시모는 완전 삐쳐서는 집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근데도 포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아쉬운 소리를 해왔지만 남편은 끝내 그 돈을 해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남편이 여기에서 돈을 해준다고 했었다면 제가 나서서 뜯어 말렸을 거예요. 근데 알아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이렇게 자기 형도 진절머리 나게 싫어했지만 시모에 대한 원망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시숙이랑 시모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가 이 결혼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건 다 항상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가족을 생각하던 남편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모나 시숙은 자기네들 세상에 갇혀서는 정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거든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맞벌이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은 항상 저에게 황금 같은 시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토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원래 남편이랑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가려고 했었는데 제가 몸살기가 있어서 도저히 놀이공원에는 못 가겠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이미 기대치가 높아져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갈 수가 없어서 남편만 아이들 데리고서 다녀오던 중이었어요. 저녁 시간 맞춰서 들어온다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 저녁이라도 차려놓고 기다리려고 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저를 불렀습니다. 예, 너 지금 어디니? 네? 저 지금 집에 있어요, 어머님. 그래. 잘 됐다. 너 얼른 여기로 좀 건너와라. 무슨 일이신데 그러세요? 어머님,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급한 일 아니시면 제가 나중에 가도 될까요?
내가 급한 일 아니면 너한테 전화를 했겠니?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눈치코치가 없어?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서 그러니까 일단 좀 넘어와라. 큰일 났다 아주. 더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 일단 좀 넘어와 봐. 시모는 제가 아프다는 건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지 큰일이 났으니 빨리 넘어오라는 소리만 할 뿐이었어요. 당시 시댁이랑 저희 집은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급하게 저를 부르길래 일단 시댁으로 갔죠. 저는 워낙에 다급하게 저를 부르길래 진짜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이유를 물어도 알려주지 않으니 일단은 영문도 모른 채로 우선은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있는 대로 열받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가 저를 부른 이유 때문이었죠. 시댁에 도착한 순간 저는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현관문 밖에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쩌렁쩌렁할 정도로 울려 퍼졌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들어간 그 공간은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시숙을 포함한 처음 보는 얼굴의 사람들이 거실에 한데 모여서는 엄청 시끌벅적하게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시모에게 물었죠.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 사람들은 다 누구고요? 저 사람들 다 우리의 사업 도와주는 사람들이다. 아주 중요한 손님들인데 얘가 갑자기 저 사람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거 아니겠니? 지금부터 네가 저 사람들 술상 좀 다 차려야겠다. 네? 지금 저더러 저 사람들 술상을 차리라고 하신 거예요? 설마 저 사람들 때문에 저 부르신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술상을 차리라고요? 그래, 너는 몇 번을 말하게 만드니? 그럼 너를 내가 왜 불렀겠어? 나도 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좀 옆에 붙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네가 술안주 좀 하나씩 만들어서 얼른 내와라. 잠깐. 어머나, 그러고 보니까 술이 없었네. 어머, 내 정신 좀 봐. 예, 그럴 게 아니라 일단 나가서 얼른 술 먼저 사와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시숙 술상 하나 차리라고 지금 나를 여기까지 부른 시모가 너무나 어이없었죠. 거기다 한술 더 떠 술이 없으니 술 먼저 사오라는 시모를 보면서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길래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겨우 아주버님 술상 차려주라고 저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저 오늘 아파서 애들이랑 놀이공원 가기로 한 약속도 못 지키고 집에 있었어요. 지금도 정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몸이 아프고요. 죄송한데요. 저는 도저히 술상은 못 차리겠네요. 어머님 대단하신 아드님이니까 그 아드님의 귀한 손님 술상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뭐야? 야, 너네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니네 시숙이 사업을 한다고 해도 돈도 한 푼 안 보태줬으면서 술상이라도 좀 차려주라는 걸 못해줘서 이 난리야? 여기까지 온 것 보니까 몸도 괜찮은 것 같구만. 목소리가 이렇게 쩌렁쩌렁하게 시애미한테 대들면서 아프긴 뭘 아파? 천만 말고 당장 차려라. 저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어머님이 설명할 새도 없이 큰일 났다며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 거예요. 이런 일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안 왔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진짜 어머님 첫째 아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시네요. 술상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저는 잔뜩 열받아 있는 시모를 외면한 채 제 할 말만 하고선 바로 그 집에서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옆에서 한술 더 뜨는 놈이 있더라고요. 누구겠어요? 시숙이라는 놈이죠. 아이, 재수씨. 뭐해요? 술상 차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얼른 술상 좀 차려봐요. 다 차리면 여기 와서 이분들한테 술도 좀 따라 드리고. 옷 좀 챙겨서 입고 오지. 옷은 또 왜 저 모양이야? 치마도 좀 짧은 걸로다가 술 따라주는 만나게 입고 왔어야죠.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것도 미리 안 알려주고 뭐 했대? 자, 여기는 내 재수씨예요. 아주 기가 막히게 안주 만들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미 거나하게 취해서 온 시숙은 심지어 선 넘는 말까지 해버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열이 받던지 이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죠. 아주버님, 취하셨으면 곱게 취하세요. 이렇게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자기 동생 와이프한테 추태 부리지 마시고. 제가 아주버님 시녀예요? 집에 있다 말고 와서는 여기서 술상이나 차리고 있게? 미안한데 시녀 필요하시면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안주 하나 차려줄 사람 없음 그냥 밖에서 돈 주고 사드시고요. 별꼴이야 진짜. 저는 이 말만 하고는 아예 그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는 손님들 놓고 시모까지 나올 수 없어 일단 그날은 배달 음식 시켜서 대접하고 시모가 간단한 안주들 만들어서 내놓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시모가 깽판을 쳐대는 거 있죠? 예, 너 아주 우리 아들 사업을 돕지는 못할 망정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니? 그 술상 한번 차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걸 못하겠다고 성질내고선 가버려? 어머니,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럼 지금 어머님 행동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재수씨 되는 사람한테 갑자기 와서는 짧은 치마 입고 술 접대하고 술상 차려오라고 시키던가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일이던가요? 어머님이 그 모양이시니 아주버님도 똑같죠? 제발 가정교육 똑바로 하세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철 모르고 그딴 짓이나 버리면서 살겠냐고요? 그거 다 어머님 탓이에요. 아세요?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지 시어미를 물러보고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제 말에 열이 받은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드는 듯이 막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모는 제 근처에도 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폭소가 나올 정도였답니다. 왜냐고요? 저한테 달려드는 시모의 옷깃을 남편이 확 잡아채서는 근처에도 못 오게 만들었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팔만 허우적대며 성질을 내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어요. 야, 너 이거 안 놔? 지금 네 마누라가 나한테 막말하는 거 못 들었어? 오늘 내가 저거 버릇을 고쳐 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그만하세요, 어머니! 어디까지 막 나갈 작정이에요? 이거 놓아드릴 테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내 입장도 내 마누라 입장이랑 똑같으니까. 진짜 어머니의 그 한결같은 첫째 아들 사랑에 아주 돌아버리겠네요. 제발 그 사랑은 혼자 알아서 하세요. 우리한테까지 민폐 끼치지 마시고.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내가 왜?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들은 나 가만 안 놔둘 거야. 너네 내가 가만두나 봐. 전날에 이미 저한테 상황을 다 듣고서 열받아 있는 상황에서 시모가 와서 오히려 난리를 쳐대니 남편도 열받아선 시모를 내쫓아버렸어요. 근데도 시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듯이 오히려 더 성질을 내더라고요. 그 말에 열이 받은 남편은 시모를 내쫓다 말고 더 돌발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댁으로 막 쫓아가는 일이었어요. 시댁에 들어간 남편은 그대로 시숙방에 들어가서는 시숙 물건들을 죄다 던져버리면서 깽판을 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나게 쫓아온 시모는 남편의 모습을 보자마자 말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아까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들? 그럼 나는 어머니 아들 아닙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나보고 어머니 아들 앞길 막는다고 했죠? 어디 진짜 막아볼까요? 예? 예,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말 실수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그 아들 사랑 아주 유별난 건 알겠는데 혼자 사시라고요? 제발. 한 번만 더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첫째 아들 어쩌고 해보세요. 그때는 이 정도로 안 끝날 겁니다. 남편은 선전포고를 해버리고는 그 집에서 나왔고 그제서야 겨우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진짜 시모와 시숙 때문에 바람잘 날이 없었죠. 그만큼 끔찍한 인간들이었는데 이 인간들의 끔찍한 행동들은 어째 나날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러다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숙은 나이가 50세가 가까이 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격에 그 생활력이면 결혼을 못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용케도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결혼을 하기로 한 건가 보니까 여자가 혼전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시숙의 결혼이 저에게 끔찍한 결과를 내놓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시숙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뒤로 묘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모의 행동이었죠. 시모는 어느 날부턴가 저희 부부한테 끔찍할 정도로 잘하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해주던 반찬을 해주고 저만 보면 쓴소리 못해 안달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사근사근해지더라고요. 예, 우리 손주들 밥은 잘 먹이고 있니? 너네도 맞벌이 하느라 많이 힘들 텐데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내가 소고기를 좀 사왔어. 이거 먼저 먹고 다 먹으면 또 말해라. 내가 사다 줄 테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반찬도 몇 가지 해가지고 왔으니까 꺼내다가 차례만 놓고 먹어. 어머님, 갑자기 무슨 반찬을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시애미인데 여태까지 이런 거 한 번 안 챙겨준 것 같아서 말이야. 미안하다. 이제야 챙겨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기분은 좋네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무슨 상황인가 싶었지만 이제라도 좀 바뀌시려나 보다 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남편한테 하는 행동이 180도로 싹 달라졌었거든요. 우리 아들 많이 피곤하지? 요즘 야근이 많다며. 엄마가 넣어준다고 보약 좀 지어왔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 보약 한 번을 안 해먹였더라고. 이 엄마가 무심도하다. 그치? 자, 얼른 쭉 들이켜. 이거 아주 비싸고 좋은 거야. 술도 마시지 말고 딱 요것만 먹어. 알았지? 네? 보약을 지어오셨다고요? 어머니 요즘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아유, 내가 생각해보니 너희한테 너무 무심했던 걸 느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우리 아들은 앞으로 이 엄마가 잘해주는 거 그냥 즐겨. 내가 우리 둘째 아들 귀한 걸 모르고 그냥 막대한 게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앞으로는 엄마가 잘해줄게. 알았지? 우리 귀한 아들? 처음에 남편은 시모의 변화에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처음 받는 엄마의 관심이 좋았는지 금세 적응을 하더니 나중에는 즐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결혼한 이래로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까지 보게 됐죠. 엄마, 나 갈비찜이 좀 먹고 싶은데 이번 주에 갈비찜 좀 해다 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갈비찜은 또 기가 막히잖아. 어머나, 우리 아들이 이 엄마 갈비찜이 먹고 싶어? 알았어. 그럼 당연히 엄마가 해줘야지. 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정말 경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광 한 번 부린 적 없는 남편이 시모한테 어리광을 부리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는 동안 엄마의 관심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다 형한테 빼앗기고 살았으니 이 상황을 얼마나 즐기고 싶을까 싶어 가만히 뒀어요. 뭐 이때까지도 저한테 피해오는 건 하나도 없이 이 모자가 그냥 쿵짝이 잘 맞아지는 것 말고는 아무런 타격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타격이 오고야 말았죠. 그것도 아주 어마무시한 타격으로 말이에요. 이때부터 시모는 저희 집까지 오는 횟수가 많아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에게 핵폭탄 같은 말을 내뱉더라고요. 그 핵폭탄 발언으로 저는 제 인생에 아주 큰 전환점까지 맞이해야 했습니다. 예, 너희 시숙 이제 결혼하려는 거 알지? 근데 얘가 아직까지 모아놓은 돈이 없잖니. 이제 겨우 골프용품 점 낸 애가 무슨 돈이 또 있겠어. 그래서 말인데 얘가 뒤늦게 장가가는 거니 신혼은 또 제대로 즐겨야지 않겠니? 그래서 말인데 너네가 집을 좀 대줘야겠다. 앞으로 아기도 태어날 건데 이 집에서 셋이서 알콩달콩하니 살면 얼마나 재밌겠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뭘 알아듣고는 또 못 알아먹은 척을 해. 니네 집 좀 대주라고. 우리도 얘 골프용품 좀 차린다고 돈 다 부었어서 집 사줄 돈이 없어. 그러니까 니네 집 니 시숙한테 좀 넘겨라. 니네는 이미 신혼도 다 즐기고 애도 낳고 할 거 다 해봤잖니? 그러니 너희는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이 집 니네 시숙 줘. 이 집 없어도 너희는 우리가 있으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잖니? 그러니까 양보해라. 니네 시숙 신혼 좀 아주 제대로 즐기게. 그래야 나도 노년에 손주 더 볼 것 아니냐.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는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도대체 자기 큰아들을 어디까지 싸고 도는 건지 가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평소라면 난리가 났어야 할 남편이 시모의 기가 차는 발언에도 가만히 듣고만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말했죠.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로 뒷목 잡고 날아갈 뻔했습니다. 여보, 뭐해? 지금 어머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우리 집 내놓고 우리는 어머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하시잖아. 이미 나는 다 들은 얘기야. 그 말 다 듣고 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엄마 말대로 하는 게 좋겠어. 나 엄마 집으로 들어가 살고 싶어.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가도 돼, 나는. 남편의 말에 2번 충격을 받은 저는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됐어요. 오히려 시모보다도 남편에게 더 화가 났죠. 당신 미쳤어? 그럼 이 집을 아주머님한테 양보하고 당신은 집도 절도 없이 어머님 집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야?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이제 겨우 당신도 나도 대출 다 갚아서 우리 집 됐다 했는데 이 집을 넘기겠다고? 그게 말이 돼? 당신 진짜 미친 거야? 미친 거냐고! 미치긴 뭘 미쳐. 나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 관심 받아봐. 엄마한테 관심 받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 내가 이 집만 양보하면 엄마가 평생 형한테 대해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대해주겠대. 근데 내가 왜 그걸 마다해. 그러니까 당장 짐 싸.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가게 해. 뭐라고? 진짜 미쳤네. 제정신이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이 집 절대로 양보 못해. 야, 내 아들이 좋다는데 네가 왜 못하겠다고 난리야? 남편이 좋다고 하면 제가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따라가야 하나요? 엄연히 이 집에도 제 집은 있어요, 어머님. 전 절대로 이 집 양보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시모와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서로 저를 설득하고 회유하려고 해댔지만 전 절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남편과 계속해서 싸웠어요. 그 공방이 꽤나 길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는 시모가 저한테 한 방을 먹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애쓰지 마라. 이미 우리 아들은 내 편이야. 내가 얼마나 밑작업하면서 힘들었는지 알아? 우리 큰애도 몇 번 못해준 보약까지 지어먹여가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미 우리 둘째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더 용 쓰지 말고 이 집 우리 첫째한테 양보해라. 시모의 결정적인 말에 저는 남편과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당신 결정해. 이 집에서 나랑 평생 같이 살래? 아니면 나랑 이혼하고 어머님 댁으로 가서 살래? 난 절대로 이 집 양보 못해. 아니, 안 해. 저는 진짜 비장한 투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남편의 대답에 저는 정말로 억장이 다 무너지는 듯 했죠. 뭘 물어? 당연히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지. 내가 요즘 얼마나 호강하는지 알아? 나 포기 못해. 당신도 그쯤 하고 포기해. 동생이 형한테 집 정도 줄 수 있지 뭘 그래. 뭐라고? 포기하라고? 아니, 나는 포기 못한다고 했어. 정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나랑 이혼해. 이혼하고서 들어가 살아. 당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마마보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마 품이 좋으면 이혼하고 들어가라고. 그래, 이혼해. 이런 것 하나 못 따라와주는 사람이 무슨 내 아내라고. 이혼하자. 해. 어차피 이제 엄마도 내 편이고 나도 아쉬울 것 없어. 돌아버린 것 같은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혼을 선언해 버렸더니
남편은 완전히 자기 엄마 사랑에 콩깍지가 씌어서는 바로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평생 부모 사랑 제대로 못 받고 애정결핍이 있는 건 알았지만 그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남자랑 같이 살면 앞으로도 곤욕이겠다 싶어서 바로 이혼을 해버렸죠. 근데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행히도 남편과 제가 재산 분할을 하면서 이 집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아주 깔끔하게 남편을 잊고서 애들이랑 살려고 했어요. 양육권까지 깔끔하게 넘겨받은 상황에서 애들이랑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오게 됐죠. 저랑 이혼하고 나서 진짜 제정신이 나가버린 이 미친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저랑 나눠서 가지고 간 재산에다가 자기 대출을 더 받아서는 시숙 지불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어차피 저랑은 깔끔하게 끝난 상황이었기에 그 인간이 자기 돈으로 무슨 짓을 하든 저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아니, 이때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도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혼하고 나서 딱 1년 4개월 뒤에 남편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진짜 경악할 만한 일들이었죠. 여보, 미안한데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돼? 내가 태어나서 처음 엄마 관심을 받아봐서 정신을 못 차렸었어. 내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나 진짜로 돌아버렸었나 봐. 미안해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나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고 당신도 너무너무 그리워. 우리 넷이서 행복했던 때로 다시 돌아가서 살자. 응? 무슨 소리야 그게? 갑자기 와서는 후회된다고? 다시 합치자고?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게 있지. 내가 지금 갈 데가 없어. 지금 집에서 나 완전 찬밥 신세야. 눈칫밥만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남편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한동안 시숙한테 집을 해주고 나서 한창 시모에게 사랑을 받았던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찬밥 신세가 됐던 모양이에요. 시숙은 집도 생겨, 아내도 생겨, 뱃속에 자기 아기까지 있으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지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완전히 코 빠진 신세가 돼서 제대로 나락의 길을 가버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나락의 길을 가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시숙한테만 또 애정을 주던 시모는 시숙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 골프 용품점을 운영해주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시숙이 그 여자한테 엄청 빠져서는 자기 엄마한테 더 이상 그 골프 용품점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여자한테 운영권도 넘기고 시모 몰래 그 집까지 명의를 여자한테 준 거였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환장할 노릇인데 그 뒤에는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숙이랑 그 여자는 서로 진짜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건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말이랑 다르게 시숙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숙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반전 중에서도 대반전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듣고는 진짜 깜짝 놀라 까무러칠 뻔했어요. 연애 때부터 둘이서 죽고 못 살았는데 특히나 시숙은 노총각 신세로 연애를 한 거니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래서 더 푹 빠져서는 그 여자한테 이것저것 많이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노총각 신세에 아기까지 생겨났으니 본인 입장에선 경사가 난 거나 다름없었죠. 물론 그건 시댁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는 살면서 애를 낳았는데 그 노총각이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낳아줬으니
그 대가로 집을 요구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모가 집을 구해보려고 남편이나 저한테 수를 써댄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전 남편은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린 거였고요. 근데 거기에서 더 기가 막힌 건 결혼하고 나서는 집 명의도 넘겨버리고 골프 용품점 운영권까지 다 넘겨버렸는데 그 상황에서 완전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건 바로 애가 점점 크면서 전혀 시숙을 닮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외탁이어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건데 거의 다른 유전자를 집어넣었다고 해도 믿을 만큼 애 생김새가 시숙과는 맞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거기에서 시숙과 유전자 일치가 나오지 않은 거였죠. 그때부터는 집안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진짜 뒤집어지게 난리가 났었어. 그 여자한테 유전자 검사지 보여주면서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 여자가 할 말이 있나. 그래서 엄마는 바로 형 보고 이혼하라고 갈라서라고 했는데 형은 앞으로 자기가 또 여자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못 헤어진다고 엄청 매달린 거지. 그 꼴을 당하고도 못 헤어지겠다고 했다고? 참 대단한 사랑이다. 대단한 사랑이야. 근데 우리 형 뒤통수 제대로 맞았어. 그 여자한텐 자기가 다 용서하겠다고도 했는데 우리 엄마가 하도 극성을 부리니까 그 여자가 집도 내놓고 골프용품점에 있던 물건들은 다른 사람한테 헐값으로 다 넘기고는 그 돈 가지고 튀었어.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지. 그래서 형은 집도 뺏기고 가게도 다 망해버려서 지금 난리 난 상황이야. 그 여자가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신고를 해야지. 그걸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니? 당연히 신고했지. 근데 손 쓸 방법이 없대.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진명이나 운영권도 다 형이 알아서 준 거라 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확률이 별로 없나 보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집 난장판 됐어. 게다가 혼인신고한 게 아니니까 도망간 여자를 다시 불러들일 방법도 없어. 이혼 서류 쓸 필요도 없는데 어떻게 불러들이겠어. 지금 형 꼴이 말이 아니야. 완전히 폐인돼서는 만날 술만 퍼마시고 엄마는 또 나는 거들떠도 안 보고 형만 신경 써. 여기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다 피해만 입었는데 나는 다 내가 알아서 하래. 여보, 나 진짜 너무 괴롭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내내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당할 수도 있구나 싶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다 들어보니 본인들이 알아서 속아 넘어갔고 본인들이 알아서 각자 상대들한테 다 넘어가 가 아니고 쓸개고 다 빼다 준 거였으니까요. 여보, 나도 형한테 재산 다 뺏기고 지금 남은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그 집 대출까지 받아서 해준 거라 나도 빚밖에 안 남았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합치자. 응? 내가 당신 배신하고 실수한 것까지 다 만회되도록 진짜 잘해줄게. 웃기지 마. 10년 가까이 산 마누라를 단 몇 개월 만에 엄마 사랑에 취해서는 버린 마마보이 주제에 어디서 다시 합치자는 소리가 나와? 어째 너희 집 유전자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신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얘기 들어준 것도 애들 아빠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들어준 것뿐이야.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 우리 그래도 같이 사는 동안엔 좋았잖아. 나 당신한테 진짜 잘했었잖아. 그럼 뭐하냐고. 당신이 마지막에 한 행동으로 그 10년 다 말아먹었는데. 다 필요 없어. 한 번 배신한 인간이 두 번은 배신 못할 것 같아? 난 당신 못 믿어 이제. 앞으로 여기 다시 한 번만 더 찾아와서 이러면 애들도 안 보여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당장 나가. 저는 끝까지 저를 붙잡고 매달리는 남편을 매몰차게 내몰아버렸어요. 그렇게 자기 엄마한테 빠져서는 10년을 같이 산 마누라랑 애들을 저버릴 땐 언제고. 이렇게 한순간에 또 잘못되니 다시 찾아와 비는 꼴이 정말이지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애들 때문에 잠깐씩 아빠 얼굴 보여주느라 만났던 것도 더는 안 보여주겠다고 엄포를 내놓으니 그제서야 돌아가던 거 있죠?
진짜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시댁이란 인간들이 더 끔찍하게 싫어졌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더는 찾아오지 못했지만 여전히 시댁 상황은 가관인 것 같더라고요. 시숙은 그대로 사기 결혼 당하고선 빈털터리가 됐고 시모도 빚내서 내줬던 골프 용품점이었기 때문에 물건 하나 없이 텅 비어버린 그 가게를 팔고서도 빚더미에 앉아서 지금은 시모가 밖에 나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하루에 8시간씩 일하면서 돈 벌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시숙 역시 그 사기꾼 여자한테 돈 꽤나 들이느라 신용이 안 좋아 대출은 못 받고 사채를 빌려 썼던 것이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아야 해서 지금은 한량 생활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빚에 시달리며 어렵게 공사장 일 잡고서는 막노동하면서 돈 갚고 지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편은 오래전에 찬밥 신세가 되어서는 자기 형 방에서 지내다가 거기서도 쫓겨나서는 거실 생활을 하고 있는 듯 했는데 그 시댁집에서는 그것도 꼴 보기 싫다고 독립해서 나가라고 엄청 성화인 것 같더라고요. 참 기가 막힌 인생들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건 전부 다 잘못된 가정교육의 폐해인 것 같아서 잘못된 가정교육이 진짜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만큼은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며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골고루 사랑 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가정교육 잘하는데 힘을 쓰고 있어요. 나름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듬뿍 줘서 그런지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싱글 워킹맘으로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오히려 결혼했을 땐 시숙이나 시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남편이나 시모가 싸우는 꼴 안 보고 사니 아주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이사를 했어요. 전 남편은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애들을 더 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찾아와서 이대로 더 시달릴 것 같아 아예 전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애들이랑 더 살기 좋은 집으로 가게 돼서 그것도 되게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제가 우리 두 아이들에게 골고루 사랑 주고 골고루 애정 표현하며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 좋은 사랑 뿌리며 사시기를 바라면서 뒤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하세요.